건강한 치아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상실해 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더불어 자신감마저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부분 틀니를 하고 세척이 불편하고 또 남들이 볼까봐 그랬고 이 부분 틀리를 했거든요. 양옆으로. 자기 뭘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먹다 보니까 뭐 소화도 안 되고. 다양한 이유로 치아가 상실한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 치아가 상하고 빠져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많은 분은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아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이 힘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가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무치아 노인 환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술이 가능한 디지털 프라치 수술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강덕 원장과 함께 디지털 프라치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풀아치는 극소수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서 전체 임플란트를 완성하는 그런 시술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술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가이드를 만들어서 환자 입안에 고정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최종 보철물도 완성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첨단의 디지털화된 그런 시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보철물을 하는 과정도 디지털 스캔을 통해서 입안에서 얻어진 정보와 또 그리고 임시 보철물에서 만들어진 그 정보들을 병합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 보철물들이 만들어질 수도 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뛰어나게 되고 본을 뜨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디지털 본 뜨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많이 수월한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우리가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이 무치아, 틀니를 끼고 계시는 환자분들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잇몸이 약해서 임플란트를 못 심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인공뼈 이식 수술을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프라치를 우리가 적용하게 될 것 같으면 뼈가 튼튼한 부위들을 또 우리가 찾아서 그 부위에다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80대 중반, 후반까지도 환자분들이 시술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시술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산들거리는 바람이 기분 좋은 아침. 이강찬 씨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긴장돼 보입니다. 오늘 디지털 프라치 수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위 사람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 수술이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무래도 식사한 게 먹는데 힘들어요. 치아가 부실하는데 이빨이 그거 하니까 일상생활 하는데 대인관계상이거든요. 부산에 잘하는데 빼군데 제가 문의도 해보고 MBC 방송에 그때 한번 채널 보고 여기 오게 된 동기는 그래요. 일단 식사 관계도 조금 전에보다는 씹어먹을 수 있으니까 해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드디어 이제 위에 부분 오늘 수술하실 겁니다. 그지? 예. 현재는 이제 밑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프라치로 연결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위에 부분, 틀니 있는 부분을 이제 오늘 수술을 하게 될 겁니다. 저번에 이 하신 게 여기 이제 우리가 디지털 스캔을 해서 치아 입안 상태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가이드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치아가 배열이 어떻게 될 건지 임플란트 하나하나 총 6개 이렇게 우리가 심을 건데 이게 어떻게 심어질 건지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틀을 가지고 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자, 틀니 한번 빼보겠습니다. 아, 보세요. 아, 크게. 예. 틀니도 잘 붙어 있네, 지금. 예. 이게 이제 오늘 수술 끝나고 나면 연결하는 임시 들어가는 상태거든요. 틀니 사용하실 때는 많이 이제 입술이 많이 튀어나왔는데 이 해보십시오. 됐죠, 그죠? 수술 틀 이제 맞추는 거
지금 나쁜 데 많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바로 사진 찍으러 가도록 준비해 드릴게요. 이강찬 환자분은 아주 심한 치주문에 인해서 전체 이들이 어금니 쪽에는 다 빠져 있었고 또 앞니가 아래 위로 치아 소수만 몇 개만 남아 있는 상태였지만 디지털 프라치를 하게 되면 또 수술의 과정이 좀 더 수월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노라마상으로 봤을 때 거의 이가 흔들리는 상태이고 뽑아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뽑고 오늘 이제 수술하기 전 환자의 상태가 지금 현재 밑에는 임플란트가 6개 심어져 있고 오늘 이제 위에 부분을 디지털 프라치 수술을 하게 되는데 환자 입안 상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전 해외에서 온 의료진과 간단한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디지털 프라치 수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이렇게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최강덕 원장이 오늘 수술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의료진들의 표정이 아주 진지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본격적인 수술이 진행될 모양입니다. 강찬 씨의 표정이 조금은 편안해 보이는데요. 시술이 끝나고 달라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수술하실 우리 이강찬님은 상하게 6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바로 식립이 끝난 이후에 또 미리 제작되어져 있는 임시 보철물을 또 연결하는 그 과정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해외 의료진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오늘 수술은 CT와 구강 스캐너 등의 디지털 기기를 통해 환자의 구강 상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6개 임플란트를 식립해 보철물이 만들어지고 연결하게 됩니다. 프라치는 위생관리가 쉬울 뿐만 아니라 유지력 또한 높아 일상생활에 마치 내 치아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밑에 이제 6개 프라치 수술을 마무리하고 오늘 위에 쪽에 6개 프라치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 상악 오른쪽 그 마지막에 있는 치아 부위가 약하게 임플란트가 심겨지게 되면 당일 보철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잘 참아주시고 해서 그 부분의 수술도 안전하게 잘 되었고 오늘 당일 보철 연결하는 것까지 무사히 다 마무리가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환자분도 아마 수술 끝나고 나서 꽤 만족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뭐 식사가 원활하게 잘 먹었으면 좋겠지 뭐. 다른 거 예.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하는 이미숙 씨의 얼굴이 낯설지 않습니다. 바로 2월 방송에 출연한 분인데요. 디지털 프라치가 막 선보였던 작년에 수술을 받고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부분 틀니를 10여 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하나씩 이렇게 썩은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또 병원을 다시 찾게 됐고요. 그냥 뭐 하던 대로 부분 틀니를 이렇게 또 아니면 전체 그 밑에 것만 틀니를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 이 좋은 시술이 나왔는데 저한테 권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필요해가지고 예쁘게 튼튼하게 잘 돼가지고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너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참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구강 내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확인 좀 해드리고 씹히는 것도 확인해 드릴게요. 왼쪽 한 번까지 다물어 보세요, 한번요. 예, 아 해볼까요? 아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한번요. 아 해보시고 잘 물리고요. 오른쪽 한번 해볼까요? 아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예, 잘 물리고 좋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참 잘하고 계세요. 임플란트에도 스케일링 하냐고 물으셨다니까, 그지?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관리를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양치질 하고 있는 상태하고 물청소 하는 걸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정도의 관리가 되면 스케일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최소 2번, 조금 이제 부지런하시면 한 3번 정도까지 나오셔서 또 이렇게 입안 상태 확인하시고 씹히는 거 확인하시고 검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놓치게 되는 게 뭔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고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아프지가 않아서 관가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 상태에서 이대로 여기에 유지될 수 있도록
자, 그런 부분에 신경만 조금 써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미숙님은 우리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처음에 앞쪽에 몇 개 이하고 위에 몇 개 이가 있었고 어금니 쪽에 부분 털리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남아있는 이들이 다 이렇게 흔들리고 아파한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니까 바로 뽑아야 될 상태였고 파노라마 상에서 이 하나가 그래도 조금 튼튼해서 우리가 요거는 계속적으로 위에 털리를 만들면서 밑에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쓸 수가 있었고 이 부분이 전부 다 지금 치주염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되어서 당일날 바로 이는 하나를 뽑아야 될 만큼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밑에 쪽에 디지털 풀아치를 진행을 하고 상악은 위에 쪽은 틀니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시는데 위에 여기 부분이 너무 뼈가 약하였기 때문에 위에 쪽은 틀니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밑에는 디지털 풀아치를 다 완성하였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틀니를 끼고 있는 상태였는데 환자분이 밑에 걸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 만족스럽고 뭐 좋은 시술이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위에 부분을 하고자 원했지만 위에 부분이 뼈 골질이 너무 약하였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자리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인공뼈 이식을 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최종적으로 위에 거도 완성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임플란트 보철이 다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이가 약해지고 잇몸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 것만큼을 관리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관리를 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환자분들에게 권유해 드리는 거는 치실이나 치관 칫솔, 물청소를 하는 그런 도구들,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 가지고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참 좋겠고 꼭 1년에 2차례, 3차례씩 정기적으로 잇몸 관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음식물 씹히는 상태가 좌우로 균일하게 잘 씹히고 있는지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이 보철들을 좀 더 오래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쁘게 웃는 것, 자신감 있게 사는 것 이것을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한테 딱 맞게 이렇게 이런 기술이 온 것을 또 제가 받았는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은 이분은 김동양 아버님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도착한 곳은 아들이 운영하는 장어 가게입니다. 가끔 이렇게 들러서 일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몇 달 전만 해도 치아 문제로 집에서 나오지 않아 가족들의 걱정이 컸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먼저 가게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변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하기 전에는 이 부분 틀리를 했거든요. 양옆으로. 뭐 놀다 보면 막 노사기 이물질 끼가지고 불편하고 그러면 물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화장실도 없고 그러면 막 억수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뭘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그냥 먹다 보니까 뭐 소화도 안 되고 모든 면에도 편해요. 소화도 잘 되고 활동하기가 편하고. 아들이 내어준 과일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예전에는 제대로 먹을 수 없어 너무나 속상했지만 이제는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잘 다녀오셨어? 아내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또다시 걸음을 재촉하는 김동양 아버님. 오늘 정기검진으로 병원을 가는 날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입안의 양치 상태도 확인하고 또 씹히는 거 검사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보시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안쪽에 여기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관리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씩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한 1년에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검사하고 필요하면 또 안쪽에는 또 스케일링도 한 번씩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밑에 안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약한 부분만 더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김동양 환자분께서 2020년 1월 달에 처음 오셨을 때 상하악으로 이렇게 부분 털리를 하고 계셨는데 그 중에 남아있던 이들도 상한 상태였고 또 남아있던 몇 개 위에 이하고 밑에 이도 굉장히 부실한 상태에서 환자분이 엄청나게 이렇게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밑에 이가 지금 빠진 상태로 지금 틀니를 이렇게 걸어서 지금 사용하고 계셨고, 위에 이는 파노라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가 뿌리 거의 끝에까지 치주질환 풍치가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앞니가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 임플란트를 심고 위에는 이를 다 뽑고 틀니를 먼저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환자였습니다. 시술 전에 환자분 오셨을 때 상태고요. 그리고 밑에 어금니 쪽에는 디지털 임플란트를 식립을 다 한 상태였고, 위에 부분에는 환자분이 이와 같이 완전 틀니를 착용한 상태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던 환자였습니다. 환자분이 생각할 때 밑에 디지털 임플란트를 시술받고 나니까 굉장히 수월하다. 수술도 쉽고 또 통증도 심하지가 않고 수술 경과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환자분이 이제 위에 부분도 상악도 전체 임플란트를 이렇게 디지털 풀 아치로 시행을 하였고, 밑에 임플란트 2개, 위에 6개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디지털 풀 아치 시술이 끝난 상태로 이와 같은 상태가 되었고, 본인이 관리를 잘 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만 잘 해주신다면 아마 오래오래 평생 잘 안 쓰실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부분은 환자분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고,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병원에 나오셔서 스케일링도 받고 잇몸 관리도 하고, 특별히 이제 환자분이 좌우로 균일하게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양쪽에 균일하게 식사가 잘 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도 끝났으니까 치아를 잘 유지해가지고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겠습니다. 마음껏 들고 고기라도 씹어 먹고 이제 즐거운 생활을 해야지. 바쁜 일상생활로 인해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는 김순덕 씨. 자신의 치아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주위의 권유로 자신감을 찾고 싶어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오버덴처를 얼떨결에 했거든요. 근데 아는 분이 이벤트를 한다 해서 그냥 거기 가서 제 이빨을 다 뽑고요. 그냥 하게 됐는데 제가 관리도 좀 잘못한 것도 있고 이가 거의 엉망이었죠. 그래서 빠졌어요. 그래갖고 여러 군데 이래 견적도 뽑아보고 했는데 여기가 괜찮다고 친구가 소개를 시켜갖고 하고 현재 상태는 너무 좋죠. 네, 너무 편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무치약도 있어봤고 이러니까 저는 너무 좋아서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놓으니까 그냥 너무 편하고 좋아요. 네. 그냥 옛날 인물 돌아왔다고 그러던데 물론 오랫동안 무치약으로 있으니까 이쪽 근육 쪽이 안 좋고 이제 좀 함몰됐는데 예전 모습 찾았다면서 이번에 관리된 거 한번 봅시다. 이 해보세요 한번요. 양쪽 다 좋습니다. 살짝만 다시 다물어 볼까요? 모양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그죠? 좌우로 조금씩 움직여 보실랍니까? 살짝 갈아보려면 지글지글. 그렇죠. 오른쪽으로만 한번 지글. 왼쪽으로도 오케이 됐습니다. 물청소하는 거 아쿠아픽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래요. 그래도 표가 나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열흘 정도 되셨는데 마지막 이렇게 보철하고 한 열흘 정도 되셨는데 관리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세요. 거의 오늘 봤을 때는 거의 100점. 잘 관리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직 완전히 안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드시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시고, 바깥쪽은 칫솔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조금 눕혀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은 잘하세요. 대부분 잘하는데 안쪽이 항상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소를 좀 깊이까지 넣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완전히 입을 크게 벌리고 뒤집어서 이렇게 닦아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또 검사 일정 잡아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예. 우리 환자분께서는 50대 환자분이신데 몸이 다 안 좋아가지고 이가 이렇게 다 빠지고 남아있는 이가 밑에 이 하나 남아있는 정도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내원을 하셨습니다. 기존의 다른 환자들과 달리 이렇게 이가 다 빠져 있었고 또 틀니도 끼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참 환자분이 참
불편한 생활들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고 다행히 위아래 치료가 참 잘 마무리되어서 좋은 그런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위에 디지털 프라치가 완성이 되고 하악도 이 하나 있는 부분은 발치를 하고 디지털 프라치를 해서 밑에 총 6개, 위에도 6개. 그래서 상악동 이 부분에는 우리가 조금 기울여서 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임플란트를 기울여서 심고 전체적으로 상악을 완성을 한 상태입니다. 환자분이 시술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너무 이게 만족해하고 또 이 부분 시술을 한 이후에 또 외부의 그런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아진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치아 관리를 잘해가지고 정말 오래 가길 바랍니다. 그냥.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쓰지만은 빨리 벗고 싶네요.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편안한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김혜숙 어머니. 처음 이곳 병원에 왔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가족들의 응원 덕분에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치과를 원래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자꾸 미루다가 마지막까지 너무 무너질 대로 무너져 그냥 안 올 수가 없어서 왔거든요. 옛날에 이제 했던 그래도 뭐 치아가 약간 뭐라노 이게 보철이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오게 됐어요. 앞전 치료할 때는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치료가 좀 힘들거나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직은 이제 치료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조심하셔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치료가 완전히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계속 조심하시고 있는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진료를 하기 전 정확한 구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파노라마 촬영을 합니다. 2단계는 잇몸 상태와 뼈 상태를 같이 볼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사진으로 치아 전체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어서 치과적으로 생기는 문제점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해보실까요? 잘 하고 계시네. 다 물어볼까요? 한번요. 오케이. 해보시고요. 양질도 잘 하고 계시고 다 물어보시고요. 예쁘게 잘 나왔다 그지? 나중에 본인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위로 하면 살짝만 웃을 때처럼 그지? 좋습니다. 2주 되셨는데도 입 천장에 지금 안에 보면 여기 부분들이 이제 자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찍었던 앞니 모양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본이 자체가 아주 예쁘게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이제 본이 들어갈 때는 조금 더 예쁘게 모양이 나올 것 같네요. 김혜숙 환자분은 70대인데 몸도 좀 많이 불편하시고 이러셔서 자녀분들이 특별히 이제 권해서 수술을 하게 된 그런 경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치아들이 여러 개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충치가 있었고 또 이가 다 부러져 있는 상태였었고 그래도 다행히 밑에 부분은 오른쪽 부분만 이가 없고 왼쪽은 또 보철이 되어 있어서 환자분이 그나마 그걸 유지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또 이제 상악 부분을 디지털 프라치로 하고 하악의 어금니 쪽에 오른쪽에 없는 부분은 디지털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하악을 먼저 디지털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이 굉장히 자신감을 얻고 위에 시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시술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파노라마상에서 볼 때 치아들이 다 이렇게 위에 부분들 부러지고 뿌리만 남아 있고 이런 상태였고 밑에는 그나마 이가 좀 괜찮은 상태에 오른쪽에 밑에 이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밑에부터 먼저 디지털 임플란트 오른쪽 부분을 시술을 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6개 심어서 연결을 해서 디지털 프라치로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하고 나면은요 손 안 가리고 활짝 웃었어요. 상대방 이렇게 대화할 때도 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치료가 끝나면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겠어요. 지금 심정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정확한 진단이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금니 쪽에 뼈가 약하다
잇몸 절개해서 수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오해일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갖다가 얻지를 못한 상태에서 틀니를 끼고 계신 분도 있고 틀니를 아예 안 끼고 그냥 포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버덴처를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디지털 풀 아치를 이용해서 크게 비용적으로 부담되는 부분도 없으면서 빠른 시간 내 회복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이러한 시술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치아는 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음식물을 잘 섭취해야 영양분이 충분하고 그로 인해 행복을 느껴 삶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요. 요즘엔 상실된 치아를 회복하는 임플란트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고민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자기기가 현대인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생활 습관을 변화시켰고 각종 척추 질환에 노출되기 쉬워졌습니다. 특히 목과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매년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걱정해야 할 어깨와 목 통증.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목에 통증이 오고 어깨도 아프고 마비까지 오더라고요. 계속 뻐근하고 이 팔도 잘 안 올라가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잘 때 이쪽으로 누워도 안 되고 이쪽으로 누워도 안 되고 뭐 한두 시간 만에 계속 깨야 되는 거죠.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어떤 부위의 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 많은 혼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병원을 갈지 고민하고 엉뚱한 치료를 받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목, 어깨 부근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원인과 치료 방법이 전혀 달라서 정확한 감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권용진, 김준 원장과 함께 목과 어깨의 통증이 같이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경견통의 모든 것과 그 치료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있으면은 디스크 그러니까 목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한 목을 삐끗하는 목 염자가 있을 경우, 또 우리가 일자목이나 거북목이라죠. 그런 경우에도 목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충돌증후군 또는 회전근개 파열 등이 있고요. 또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십견, 어깨가 굳는 질환도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목하고 어깨는 같이 연접해 있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둘이 연접한 기관이기 때문에 힘줄이나 인대, 근육, 뼈 같은 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정한 의학적 용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목하고 어깨는 동시에 질환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경견통이라는 우리가 병명을 붙인 겁니다. 따라서 경견통을 일으킨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꼭 목, 어깨 두 군데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꼭 동시에 같이 치료를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목이 이제 어깨 아픈 분들은 대부분은 중장년층들이 많거든요. 퇴행성 질환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어깨 주위에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경추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이 있을 때도 어깨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어깨 전방이나 후방에 통증이, 관절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목하고 어깨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체인 리액션을 보셔야 돼요, 사실은. 예.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단순히 어깨만 보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목 디스크가 있어서 어깨가 아픈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이제 날개뼈 통증도 있지만 같이 팔까지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목에서 오는 건지 어깨에서 오는 건지를 감별을 하고 같이 우리가 비수적인 치료를 했을 때 더 훨씬 더 이제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마취를 하고 해서 하는 도소약술일 수도 있고요. 내시경을 보고 내시경 하에 이제 관절막을 유리를 해줄 방법이 있고요.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뭐 주사나 프롤러 치료 뭐 이렇게 약물 치료 해보다가 안 되면 3개월 정도 보고 이제 우리 뼈를 깎아내는 견봉 성형술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어깨에 힘줄이 만약에 끊어진 경우에는 힘줄을 봉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비가 없다면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런 협착증이나 경추, 추간판 탈출은 비수술적인 치료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막에 신경 성형술, 우리 카테터를 넣어서 하는 시술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목에다가 주사바늘을 넣어서 약을 부려주는 이제 경막외 신경 차단술도 가능하고, 외에 뭐 약물 치료나 뭐 도수 치료 같은 것도 충분히 이제 도움이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은 수요일 아침. 홍희연 씨의 아침도 날씨만큼 상쾌하게 시작됩니다. 지난주 오른쪽 어깨 수술을 하고 오늘 왼쪽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훨씬 나아진 통증으로 오늘 수술이 여간 기다려지는 게 아닙니다. 목에 통증이 오고 어깨도 아프고 나중에는 팔에 이제 감각 없이 마비까지 오더라고요. 다른 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목만 치료하고 어깨만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통증이 너무 지속되고 너무 많이 아파서 오게 됐어요. 이 수술하고 난 후에 통증도 없어지고 움직이는 게 많이 수월해져서 정말 생활하기 너무 좋아요. 어깨 수술한 건 좀 어떠세요? 오른쪽 어깨? 많이 좋아요. 관절 내시경 수술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경과가 좋으신 것 같고요. MRI를 좀 보시면 힘줄이 있는데 힘줄이 색깔이 좀 까만 게 정상인데 그다음 건 힘줄이 굉장히 퇴행성 변화도 있고 조금 일부분은 좀 찢어진 부분도 있으세요. 이게 아픈 지도 오래되셨고 그다음에 양쪽이 다 거의 똑같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꺼번에 같이 좀 해결해 드리려고 그냥 관절 내시경으로 견봉을 조금 다듬는 견봉 성형술을 그때 계획을 했고, 그러니까 모형으로 보면 요 위치거든요. 환자분 뼈는 밑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팔을 들 때마다 여기 힘줄을 자꾸 건드려서 아프신 거라 그 뼈를 갖다 이렇게 원래 모형처럼 평평하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힘줄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중에 힘줄 강화 주사도 드릴 거고, 환자분들도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왼쪽도 이제 그렇게 똑같이 관절 내시경으로 좀 치료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 먼저 이분도 경련통의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경추 쪽에 시술을 하셨고 그 뒤에 이제 통증이 남아서 어깨 통증이 남아서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MRI 소견상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양쪽 어깨를 원체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셔가지고 동시에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양쪽 어깨 이제 며칠 간격으로 내시경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내시경은 일단 그 원인 됐던 견봉을 좀 갈아주는 견봉 성형술을 시행하였고, 특히 오른쪽 먼저 시행하셨는데 굉장히 경과가 좋으셨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조금씩 마음이 급해지는 희연 씨. 일주일 전 수술을 해봤지만 수술이 주는 두려움은 여전한가 봅니다. 애써 긴장된 마음을 숨기고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데요.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환자분은 지금 앓고 있는 질환이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 파열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힘줄이 꼬맬 정도로 많이 찢어지진 않아서 힘줄은 찢어진 부분을 좀 다듬고 나올 거고요. 그 힘줄을 좀 계속 상하게 만드는 견봉의 골극을 조금 갈아서 다듬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면 환자는 이제 나중에 견봉이 이제 원래 보통 사람들은 평평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힘줄이 찢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수술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드디어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오늘 수술은 병변이 발생한 어깨에 최소한의 절개를 한 뒤 관절 내시경과 특수기구를 삽입해 진행되는 수술인데요.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내부 상태를 직접 확인해 문제를 파악하기 때문에 미세한 손상 부위까지 꼼꼼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난 것 같고요. 일단 관절 내시경 소견상 회전근개가 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수술을 안 하셨다면 회전근개가 아마 파열이 돼서 나중에 아마 봉합술까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적절한 시기에 수술은 잘 한 것 같고,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그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시고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제가 이제 그 힘줄이 약해진 부분에 그 힘줄 강화 주사로 좀 그 힘줄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치료를 또 같이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술 다음 날 희연 씨의 입원실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어제 수술을 한 환자가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평안해 보이는데요. 표정에서도 통증을 느낄 수 없어 다행이란 생각이 드네요. 좀 괜찮으세요? 어제 수술한 거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번 오른쪽 수술하고는 그래도 그 다음날 괜찮으셨는데 왼쪽도 괜찮으세요? 뼈를 조금 다듬고 염증을 긁어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조금 아플 수 있어요. 한 달 반 정도는 병원 오셔가지고 재활치료 열심히 하실 거고요. 다른 힘줄의 근육을 좀 많이 이제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뭐 특별히 이제 힘줄 더 찢어질 일도 없고 앞으로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실 거예요. 많이 회복되니까 하고 싶은 거 많죠. 전에는 통증도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했으니까 잠 좀 많이 자고 싶고 제 취미생활 하고 싶어요.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점심시간이 다가오지만 의료진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술 환자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권용진 원장과 김주은 원장은 협진으로 진행되는 수술이 있는 날이면 항상 이렇게 회의를 통해 수술 방향을 잡는데요. 일단 환자분은 잠 못 주무실 정도로 지금 어깨 굉장히 많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MRI를 찍으면서 어깨를 보니까 어깨 일단 회전근개도 좀 안 좋으시고 오른쪽은 일촉성 관절낭염은 굉장히 심하시죠. 공간이 없네요. 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만 너무 심하진 않고요. 주사로 보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극도로 심한 뭐 통증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뼈를 깎아내고 이제 뒤에서 이제 접근해서 후궁혈제술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거보다는 이제 염증만 가라앉아도 이게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고 어깨를 시술 받아도 재활에 훨씬 용이하게끔 되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목어깨 같이 치료하면 분명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협진 회의의 주인공인 허경희 씨. 6개월 전부터 심해진 어깨 통증은 그 이후 목 통증으로 이어져 경희 씨를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할 수 없어 오늘 수술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깨 지금 오른쪽에 계속 뻐근하고 이 팔도 잘 안 올라가고 찢어지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많이 아팠어요. 예. 여기저기 병원에 다녔는데 그래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다른 병원을 이제 찾다가 예, 그래서 이 병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일단 엑스레이를 먼저 보시면 오른쪽은 하얀 거 보이시죠? 여기 석회가 좀 끼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깨 관절이 퇴행성 변화는 좀 있고 거기에 비하면 오른쪽보다 석회도 없고 그다음에 그나마 좀 깨끗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엑스레이도 좀 오른쪽이 좀 안 좋으신 것 같고 요건 오른쪽 MRI입니다. 여기 팔뼈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팔 들 때 쓰는 힘줄인데 그 힘줄이 많이 약해져 있고 견봉이란 뼈가 있는데 뼈 모양이 조금 변했어요. 뼈가 원래 끝이 동글동글해야 되는데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새부리처럼 이렇게 모양이 좀 변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뼈가 자꾸 힘줄을 자꾸 건드리는 것 같아요. 예. 왼쪽은 일단 저기 힘줄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 염증 치료를 주사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깨 자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목도 일자목에다가 보면 이렇게 디스크가 조금씩 다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어깨만 치료하게 되면 나중에 또 50견 증상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치료가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 보시는 원장님한테 좀 의뢰를 드려가지고 같이 치료를 좀 하겠습니다. 왼쪽은 많이 안심하셔가지고요. 일단 힘줄에 염증이 좀 있으니까 염증도 가라앉히고 재활치료 같이 좀 할게요. 따끔하세요, 따끔. 목이 좀 많이 불편하신 건 얼마 정도 되셨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네.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크게 네. 저린 거는 별로 없으시죠? 네, 없어요. 네, 저린 건 없고 이런 주위에는 통증이 있으시고 그죠? 오른쪽으로 팔도 볼게요. 팔도 좀 많이 굳어 있네. 네,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통증이 있죠, 그죠? 손 뒤로 잘 안 가죠, 그죠? 지금. 네, 여기까지. 어깨는 아마 고현진 원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요. 예, 보시면 5번, 6번 여기에서 신경이 나가는데 신경 나가는 길목이 이렇게 좁다 보니까 6번 신경 자체가 어깨나 이런 데를 지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 주위로 해서 통증, 어깨 주위로 통증이 많이 생겨요. 뗄래야 뗄 수는 없거든요. 연관관계가 항상 고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할 때 어깨하고 목을 같이 우리가 치료하게 되고
가느다란 바늘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휘어지는 플라스틱 관이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신경이 눌려 있는 부위 이제 이 염증을 이 카테터가 들어가서 생리식염수하고 특수용액으로 세척을 해줍니다. 위험도 굉장히 낮고 안전한 시술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그냥 받으셔도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예. 환자분이 양쪽 어깨 통증이 심하셨고요. 또한 목에도 통증이 같이 있으셨는데 전형적인 경련통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주사도 많이 맞고 물리치료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호전이 없어서 저희 병원을 찾으셨고요. MR을 촬영해 보니까 심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충돌 증후군 증상이 있으셨고 또한 그 유착성 관절낭령, 오십견 증상이 굉장히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심한 오른쪽은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치료, 그 팔을 마취한 다음에 제가 임의로 꺾어드리는 관절 수동 조작술을 시행할 거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으셔서 주사 치료, 증식 치료라고 얘기하죠. 힘줄을 강화시키는 주사 치료만 해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왼쪽은 주사 치료로 해결을 하고 오른쪽은 비수술적 치료, 관절 수동 조작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드디어 수술실로 향하는 경희 씨. 자세한 설명에 조금은 안심이 되는지 얼굴이 안정돼 보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이렇게 몸이 상해버렸으나 후회도 들지만 이런 경험을 계기로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는 다짐도 해봅니다. 경희 씨의 수술 준비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고 보통 이제 목에 이제 우리가 주간파 탈출증이 있거나 경추 협착이 있는 분들한테 쓰이는 시술입니다. 경피적으로 국소마취를 목에다 하고 이제 가느다란 바늘을 삽입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 관우를 통해서 플라스틱 카테터를 사용해서 신경이 많이 눌려 있는 부위에 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유착이 있는 부위에 생리식염수 그리고 특수용액을 넣어가지고 유착을 풀어주는 시술입니다. 아주 심하게 많이 눌려서 마비가 있거나 그런 증상은 없기 때문에 경막의 신경 성형술로 이제 비수적인 치료로 이분 이제를 치료를 해드리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생교장님이 하시는 거는 이제 도수조작술이라고 마취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시술을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경추의 목에다가 이제 시술을 간단하게 5분에서 10분 정도로 시행을 하고 아마 그쪽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수술은 먼저 김준 원장이 경막 외 신경 성형술을 진행합니다. 이 시술은 별도의 절개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없고 회복이 빠른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국소마취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령 환자분들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고 2-3시간 안정을 취하고 나면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준 원장이 시술이 끝나고 이제 마취가 진행됩니다. 권용진 원장이 진행하는 수술은 도수 조작술인데요. 이 치료는 어깨 마취 부분을 통해 팔을 임의적으로 꺾어 관절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관절의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10분 내외의 빠른 치료 시간과 별도의 절개가 필요 없어 간단하고 빠르게 시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 환자분을 이제 팔만 마취해서 관절 수동 조작술이라고 굳어 있는 어깨를 풀어드렸거든요. 환자분도 크게 아파하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관절을 잘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절은 충분히 이제 정상 범위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환자분 모시죠. 환자분이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고 열심히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옆에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 환자분이 이제 오십견 증상도 있지만 그 하나 문제가 이제 그 충돌 증후군이랑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주사 치료, 힘줄 강화 주사로 이제 주사 치료를 보강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꾸준하게 근력 운동을 하셔야지 그 안 좋은 힘줄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근력 강화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 다음 날 경희 씨를 찾은 김준 원장과 권용진 원장. 어제 수술에 관한 이야기와 앞으로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진행된 협진, 과연 성공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떠세요? 어제 그래도 2군데 다 하신다고 좀 힘드셨죠? 예. 어제 좀 힘들었어요. 예, 힘드셨고.
그 임의로 이제 요거를 제가 임의로 풀어드렸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거예요. 예, 근데 하기 전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예,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김 원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앞으로 이제 요 시술이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더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 꾸준히 받고 열심히 운동하셔야지 완전히 좋아지십니다. 퇴원하시고도 저하고 외래에서는 당분간은 조금 배워야 되거든요. 예. 주사치료 조금 더 하시면 예,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네. 시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목은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참 이렇게 지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어깨는 어제는 좀 많이 아팠어요. 첫날이라서. 오늘은 이제 좀 많이 좀 좋아졌어요. 앞으로 뭐 안 아프고 하면은 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든지 이제 열심히 해야지. 안 아픈 게 최고죠 뭐. 유난히 씩씩한 걸음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하상욱 씨. 한 걸음에 진료실까지 도착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어깨 통증이 심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수술을 받은 후 마음껏 잠을 잘 수 있어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아팠는데 이게 조금씩 아프다가 이제 못 참게 되는 정도 되면 이쪽으로 누워도 안 되고 이쪽으로 누워도 안 되고 엎어져서 누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다가 뭐 한두 시간 만에 계속 깨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통증이 이제 아파요.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막 통증이 꽉 뭉쳐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는 병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취 풀리고 할 때 이제 움직이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좀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굳어지더니만 또 기존에 있는 것처럼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기존보다 더 아프더라고. 수술 안 하고 어디 치료하는 병원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했을 때 찾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시술하신 지 이제 한 달 딱 됐거든요. 네. 그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어떠신가요? 이제 움직임 반경들이 많이 네.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시술을 하고 하는 게 50%면 환자가 또 하는 게 50%라서 도수나 운동 치료하고 이제 어느 통증이 많이 없어지면은 본인이 자가로 스트레칭 계속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염증 가라앉으면서 크게 일상생활 하시는데 뭐 부담 없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다음 회에 또 뵙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분은 이제 그 왼쪽 어깨 통증하고 관절 강직이 있었어요. 관절 강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올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쓰고자 하는 방향으로 팔이 안 가는 거거든요. 이제 병원에서 이제 도수약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도수약술을 하고 나서 재활치료를 이렇게 많이 잘 못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발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MRI를 이제 촬영을 해보니까 다른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관절막 자체가 이제 많이 두꺼워진 상태라서 이런 환자들의 이제 많은 대부분이 보면 목에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이제 5번, 6번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경추에 이제 협착증, 이제 신경이 나가는 길목을 추간공이라고 그러는데 추간공 자체에 이제 협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치료 계획을 이제 목하고 어깨를 같이 결국에는 같이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주의 유착을 방지해주는 신경성형술을 시행했고 어깨는 도수각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관절 내시경을 넣어서 관절막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이렇게 관절막이 많이 열린 상태로 이렇게 됐고요. 후 하고 나서 이제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운동 거의 이제 범위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밤에 있던 통증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시술 후 상욱 씨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운동치료 시간입니다. 시술 후에는 운동치료를 통해 척추 근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상욱 씨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이렇게 치료를 받고 간 날이면 몸이 한결 편하다고 합니다. 시술 이후 운동치료 과정은 회복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오십견 환자에서 단순히 이제 도수약술을 한번 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시술을 하고 나면 이제 늘어나는 관절막 유지를 시키려고 그러면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들이 본인 스스로 조금 하기 어려워요. 이제 시술 후에 통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술 후에 환자들을 이제 운동치료, 도수치료를 조금 해서
이제 그 전 상태로 이제 유지 본인이 이제 직접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할 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죠. 그래야 이제 일을 좀 많이 할 수가 있고 평상시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치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깨를 많이 써야지 우리가 어깨 탈이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게 되면 목 어깨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또한 평소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있으면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깨에 문제가 있다고 어깨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하고 어깨 이걸 어디 부위에서 통증이 오는지를 사실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치료 시기나 적절한 치료를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원인을 좀 브로드하게 광범위하게 이제 목에도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경견통, 어깨 주위에 통증이 있을 때는 목하고 어깨를 같이 보는 게 원인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원인을 잘 찾아서 치료를 하면 대부분은 뭐 비수술적인 치료나 이런 걸로 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으니까 아픈데 참지 마시고요. 꼭 병원 가서 진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특정한 부위에 지속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빨리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목과 어깨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할 때는 일상생활마저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통증이 보내는 우리 몸의 위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위해서 말이죠.